선조 7억 89권 선조 30년 6월 8일 정묘 첫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주역을 진강하고 병기, 군량, 금군, 조보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묘시 정각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영사 유성룡, 특진관 이누, 특진관 이충원, 동지사 노직, 참창관 우준민, 장령 나급, 헌납 최천근, 시강관 이상희, 검토관 정혹, 기사관 송석경, 기사관 이지환, 기사관 정홍익이 입시하였다. 상이 전에 강한 것을 읽기를 마치자 이상희가 주역을 진강하여 서합괴의 구사, 효사, 마른 포를 씹다가에서 시작하여 본의의 흉함이 없다까지 읽었다. 상이가 아뢰기를 구사는 인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니 바로 대신의 강직한 상이고 육오는 서자하는 행위의 주체인데 유의 최후로 강의 위치에 거하고 있습니다. 옥을 다스리는 도리에 있어 오로지 강하기만 하면 음포함에 빠져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유하면 관종함에 빠지므로 반드시 강과 유가 중을 얻어야 합니다. 구사의 금실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옛날 옥송에서 작은 경우에는 실을 바치고 클 경우에는 금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효가 대신의 위치로서 서옥을 살필 수 있다는 까닭에 금실을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하고 정혹은 아뢰기를 전에 강한 멸지의 지자는 혹 발꿈치로 생각되기도 하고 발가락으로 생각되기도 하여 그 뜻을 상고해 보았더니 엄지발가락이었습니다 하였다. 나급이 아나가 아뢰기를 저기 환란을 일으킨 지 언 6년이 되니 상하의 백성들이 누군들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대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비록 죽게 된 나머지라 하지만 만약 수합하면 어찌 군사 없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한번 결전을 벌여야 마땅합니다. 작년에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거기에 힘입어 지탱하였으나 금년에는 파종도 하지 못했는데 중국 군사가 또 나왔으니 접지할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군량 때문에 중국 군사들이 철수에 돌아가기라도 하면 우리나라 시민들이 장차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그리고 듣건대 요즘은 적의 대병이 직결되지 않아서 그 형사가 당초 크게 치성할 때와 같지 않다고 합니다. 채찰 원수가 만약 이 기회를 틈타 거사하는 계책을 세우지 못하여 적이 만일 군사를 보태게 되면 무슨 일을 해보겠습니까? 또 임진년 이후로 병기가 남김없이 탕실되었는데 만약 거사하고자 한다면 화기를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군기시의 궁시는 조금 저장되어 있으나 화전은 전혀 없습니다. 신이 전에 공주 목사로 있을 때 시험삼아 화전을 만들어 보았는데 중국 화전보다 배나 맹렬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많이 만들어 적진에 쏘면 적이 지탱하지 못하고 반드시 굴혈로 들어갈 것이니 이때 4만여 군사를 진격시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전에 진유격의 적방관으로 내려갔는데 적의 숫자는 알 수 없었으나 일찍 들어있던 방사가 많이 비어 열의 5, 6은 줄어들었다고 하였으니 이 기회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상과 미우당에서 매양 식량을 걱정하면서도 미리 조치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민간 역시 텅 비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목장만은 버려둔 물건이 되어 장사들이 정수하는 전마가 중국 장수들의 연락에 쓰이므로 쇠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이 말들을 다 내다 팔아서 양식을 회수하면 군용으로서 적을 방비하고 민용으로서 공격하게 되어 모두 국용이 될 터이니 헛되이 버려둔 목장을 보고
양식을 얻을 방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 또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신이 이런 뜻으로 이미 상소를 하였는데 우연히 사복시의 문서를 보았더니 죽은 말이 300필인데 그 가죽으로 군량을 샀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살아있는 말 300필로 군량을 사들였다면 어찌 적은 숫자이겠습니까? 군량을 결정하면서도 마땅하게 조치하지 못하여 지금 늦기는 하였으나 만약 제대로만 조치하면 조금은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국가를 회복하는 계책을 세울 때 근기를 놔두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신이 저번 궁빗이 정으로 있으면서 보니 아교를 다루는 일꾼이 한 사람도 없고 힘줄도 모두 떨어졌었는데 이런 사실은 적에게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전날 궁자에 대한 일로 해관이 취고를 당했는데 점하는 곳이 한 칸도 없으니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6년 동안 조치했다고 하는 일마다 이러하니 끝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최천근이 나아가 아뢰기를 5천군 이 굉을 파직하는 일을 전에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채차하였으니 어찌 파직까지 하겠는가 하였다. 천근이 또 아뢰기를 근군을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왕궁의 수위를 위해서인데 날 이후로 군공인을 입속시켰기 때문에 활을 쏠 줄 모르는 용잡한 무리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합당한 자를 가려 뽑아서 검군으로 삼고 그 나머지 용잡한 사람들은 혹 군역을 정하여 평시에 별 시위로 내리던 예처럼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계사 등을 해조로 하여금 살펴서 하게 하라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나급이 아래인 군기시의 일은 모두 소신이 도제주로서 직임을 살피지 못하여 일어난 결과입니다. 대체로 호조의 급료가 적기 때문에 장인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기시의 장인들이 외방에 많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 번가를 거두어 부족함을 메꾸었으나 지금은 사람을 차출해 받아오게 하려 해도 상께서 폐단을 끼칠까 염려하여 윤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밖에서 공납하는 활, 재료가 일체 오지 않고 있어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신은 오활하고 졸렬한 사람으로서 군기에 대한 일을 전혀 모르는 데다가 뛰고 있는 직함이 매우 많아 비변사의 일 역시 날마다 처리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느 겨를에 다른 일을 보겠습니까? 신이 실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대간의 노넥을 받게 된 것이니 매우 황공합니다. 하고 인하여 일어나 절하면서 아뢰기를 군기시 제조의 체계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관을 검칙하라. 경솔이 체계할 수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 경리가 자문을 반드시 자기 손을 거친 후에 들여보내려 하니 그 수단이 좋지 않다. 지난번 송응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청을 옹패했었다. 이제 순무에게 답하는 자문은 좋은 말로 잘 꾸미도록 하라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그렇게 되면 마치 동이를 이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보이지 않듯이 위가 막혀 아래의 뜻이 진달될 수 없으니 그 사람의 모함을 입게 되는 경우는 어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소신이 생각하건대 비문관이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성실해서 쓸만한 사람을 그곳에 출사케 하면 일맥의 사정을 그래도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헤아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희수의 행차를 만약 경리가 막는다면 매우 염려된다. 반드시 먼저 입송할 길을 생각해야 한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군문을 통과할 때 군문이 막을 수 없다고 여긴다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군문이 만약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조보가 군기를 누설하기 때문에 전일에 각사로 하여금 만들지 말도록 검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의정부와 6조 3, 4, 2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요즘은 조부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 3, 4와 정부는 별도로 가주수를 정하여 보응해서 보여주고 그 나머지는 만들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나급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들은 관작을 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명성은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비문관들을 모두 질이 낮은 사람으로 보내게 되면 그들이 경시할 듯합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각사가 중국 군사의 침략을 당할까 염려하여 문 위에 표식을 달았는데 금부는 금 5위, 예문가는 한림원이라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매우 미안한 일이고 내가 전에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상서를 피하여 판서라고 한 것은 다 뜻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양방형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예의를 매우 잘 알아서 관제까지 감히 참남되게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헌부는 도찰원이라 하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감찰의 집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식한 일이다 하자 나급이 아뢰기를 중국 군사를 막기 위하여 헌부를 도찰원이라고까지 쓴 것은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제 경리가 나올 것이니 본사의 이름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사시의 인대를 파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영돈영부사 이 산해는 말하기를 양경리의 자문 가운데 말할 일을 보니 전번에 양경리가 말하기를 금우의 자문은 모두 본원을 고쳐 가부를 작정해야 한다 하였는데 회복할 말을 비변사가 개정하여 다른 대신으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게 한 것이다.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뜻을 전달하는 길에 매우 방해롭다. 다만 만약 거역하는 뜻을 보이면 한가 그의 분노를 격양시킬 뿐 회답하는 즈음에 만약 대인이 명을 받들어 군무를 격리하니 아랠 자문이 있으면 모두 격려하여 작정해야 하는 것은 정한 이치다. 다만 생각컨대 우리나라가 중조에 대해서는 꼭 주달해야 할 일이 있어도 분위가 지엄하니 일괄적으로 그쪽의 공문서들 속에 붙여 대주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체에 미안할 듯 싶다. 그리고 대주하는 즈음에 반드시 개체됨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제 노이아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감히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로 만들면 무방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판중추부사 최흥원은 말하기를 이번 회자할 때에 할 말을 잘 꾸며서 그 뜻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 형세가 순편할 것이다. 다만 생각건대 도리어 거역하여 노하게 할 경우 많은 사설로 황조에 전주하여 성지를 받들어 자문을 보내오게 되면 오늘날처럼 훨씬 일 처리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우선은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답을 보내고 그쪽의 공문서 속에 붙여 대주케 하는 등의 일도 자문대로 시행하여 그의 뜻을 크게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만 회답하는 자문 끝에 우리나라의 일이 불난집처럼 급한데 자문을 살펴 작정하느라 끝내 사기를 잃게 되면 황조에서 비록 구제하고자 해도 미칠 수가 없을 것이니 매우 민박하다. 그 가운데 가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대로 나아가 곧바로 진주케 할 것을 허락하면 시종 황은을 우러러 의지하며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있게 된 것처럼 감사하겠다 하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판중추부사 윤두스는 말하기를 나의 의견으로는 대저 우리나라에서 풍부하는 일은 한결같이 보내온 자문대로 하되 기관이 매우 급한 일의 경우는 홍무연간의 부험을 전부 했던 뜻에 따라 곧바로 주달하는 한편
경리 아문에도 추보하겠다는 일로 자문을 만들어 보낸 다음 서서히 뒷나라의 진행 상황을 살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지중추무사 정탁은 말하기를 그 자문대로 시행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모두를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말을 꾸며 회자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사원 김찬희 아래기를 지난번 신이 예조에 있을 때 마침 동궁에 입학하는 예를 행하였는데 그때 응당 행해야 할 절문이 오래에 있어 다른 의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세자의 입학은 바로 일국의 성대한 의례이니 별도로 은수를 내리는 일이 있어야 했는데 신의 견문이 고루하고 고사에 어두울 뿐더러 선왕조의 등록이 탕실되어 남은 것이 없었고 경신년 순회 세자 때의 은리에 역시 분명하게 아는 자가 없었고 그 입학과 관례 후에 별시와 취인한 일이 다행히 영년 등과록에 실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과거만 시행한 것이 아니라 진화와 반사하는 일도 했다고 했으나 해조에서는 증명할 만한 문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대신들에게 알려 의논하였더니 예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근거할 만한 등록이 없으니 이런 특별히 한때 은명으로서 아래에서 위에 청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하기에 즉 계품하지 않았었습니다. 상격에 대해서는 전에 예를 살펴 아래라고 하게 하신 후에 신의 의미가 위독한 데다가 신도 병이 있어 바야흐로 정고 중이었기 때문에 회개할 때 동참하지 못했는데 여론이 진화와 반사하는 등의 일을 거행하지 못해 끝내 미진하게 되었다고 여겨 예관이 추구까지 당하게 되었으니 당초에 계품하지 못했던 죄는 실로 신이 당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일 간원에서 아랫 것을 보면 강릉의 질량은 번을 교체해가며 수직하게 하라고 이미 공사가 있었는데 전혀 수직하지 않고 해조에서도 금직하는 뜻이 없다 하면서 추고를 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병으로 예조에서 교체된 지 열흘도 채 못되니 이미 그 직임을 떠나 추고받을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금직하지 못한 죄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스스로 죄를 지고도 뻔뻔스럽게 행공하여 해조의 잘못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리고 노모의 연세가 80을 넘겼고 큰 병을 겪은 나머지 현재 병석에 누워있는데 신홀로 곁에 있으면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쉬약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군직에 붙여졌는데도 때맞춰 사언하지 못했다가 이제 본직을 바꿨어요. 대궐로 달려왔으니 완만하게 지체한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풍원의 중한 자리에 결코 하루도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직을 파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정은 주주비와 사례기를 백성들이 공궁하고 저축이 바닥난 때를 당하여 또 격리 이하의 처소를 마련해야 되게 되었는데 영선하는 일은 국기를 헤아려 알맞게 하고 민력을 아껴 소유하는 배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공감 제조 박춘가는 특별히 가려본분 자리에 막 나가자마자 공사를 벌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감히 공예를 허물어버리고 방민을 사역시킬 일과 서원 사령에게 가포를 제급하는 일을 분분하게 청하였습니다. 그가 착공한 뒤에 폐만 끼치는 일을 망쳐버리는 것은 이로써도 알 수 있으니 제조를 개최하소서. 성공감의 영선이 그일 더욱더 번다해져 장관의 책임이 더욱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감 정 박정립은 늙은 음관으로서 결코 한 살을 총괄하여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제찰을 명하소서. 공조 정랑 김덕겸은 미천하고 잔약하여 난관의 직임에 맞지 않으니 제찰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박춘가는 사세가 그리하여 이렇게 아랜 것이니 어찌 차착하게까지 하겠는가. 다만 이미 논박을 받아 직무를 보지 못할 형세이니 채차하는 것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8일 정묘 5번째 기사 지평 남이 신이 집이 한준겸 장령 나급 성준 지평 500명이 같이 와서 아뢰기를 각도를 왕래하는 4명의 금조를 전으로 정제하였으나 절목이 미진합니다. 지응하는 한 가지 일만 가지고 말해도 기명에 대한 사항이나 출참하는 규례에 모두 등급의 차이가 있고 머무르는 날에는 한결같이 관공을 폐하여 더욱 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록 음식에 관계된 말절이기는 하지만 신명하는 처음에 더욱 자세히 제정하여 팔도가 다 한 가지 규례로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조에서 회계한 공사를 보면 당초 본부에서 계사한 본의와는 크게 어긋나서 단지 한 조항만 가지고 구차하게 책임을 메우려 하고 대신들과 다시 상의해 자세히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매우 소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의도를 살펴보건대 오로지 이번 어사들의 경우 스스로 지공했다고 말을 함으로써 언간의 논한 바를 조금도 마음에 두어 조관하지 않았으니 이토록까지 극도로 잘못되고 홀만한 것에 대해 여론이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예조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을 파직하며 그 공사를 급히 개정하소서. 대사헌 김찬이 인혐하고 물러나는데 세자의 입학이 과연 일국의 성례이긴 합니다만 진화하고 반사하는 등의 일이 이미 예문에 실려있지 않고 또 의거할 만한 등록이 없었으니 그가 기일에 앞서 개품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전례를 살펴 아래라는 명이 내린 후에 그가 이미 정고 중이어서 동참하지 못하였으니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여 예관이 마침내 취고까지 당하였지만 이는 실로 김찬이 미리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강릉의 재량을 검측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간원의 논박이 있긴 하였으나 이미 그 자리를 떠난 이상 추론하는 것은 그 예가 없으며 응당 추구해야 할 대상 인물에 들지 않았으니 조금도 방해될 일이 없습니다. 또 노모의 병 때문에 은명을 늦게야 사은한 것 역시 부득이한 형편에서 나온 것이니 모두 비염할 것이 없습니다. 줄사를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하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행장의 품첩은 다음과 같다. 천조의 유격심 노이야 대전에 품합니다. 특근대 조선 병마 김 방어사가 산성을 쌓고 의령을 사수한다고 합니다. 대개 방어사와는 4, 5년 동안 서로 정을 나누며 함께 강화에 대한 일을 논하였기 때문에 일본 국왕과 여러 대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어사가 의령을 굳게 지키며 자웅을 겨루려 한다고 합니다. 대저 의령은 전라도의 요로이므로 일본 군병들이 힘을 합쳐 성에 오르면 방어사는 반드시 절일을 지키다가 전사할 것이니 매우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노이야께서는 이런 이치로 분명하게 조선국왕에게 말씀드려 다른 장수로 하여금 의령을 수성하게 하고 방어사는 노야의 마카에 함께 있으면서 장래 화목하게 할 일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소서. 방어사가 절사한 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의를 논하게 하면 반드시 세월이 지연될 것입니다. 원컨대 노이야께서는 힘써 주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대사를 성사시켜 평소의 고생을 풀어야 합니다. 오직 잘 살피십시오. 정묘년 5월 26일 풍신 행장 드림.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도제찰사 우의정
이원익이 치계하기를 중국 남북의 군사가 속속 나와 그 성의가 밀침해 적들이 반드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한데 곧바로 진격하지 않고 오랫동안 둔수하기만 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재물이 단갈되어 장차 제풀에 무너질 형세가 될 것이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대적이 건너오기 전에 한번 군사들을 총집결해 결전해보고 싶으나 우리와 저들의 힘을 헤아려 보건대 크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도본수 권율의 역시 군사를 내어 책을 공격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밤낮으로 생각해도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오는 적을 막아 죽이는 것은 오직 수군만을 믿고 있는데 그늘에는 수군이 한 번도 해양에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세가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매우 염려됩니다. 이제 권율과 수기하여 경상 좌우도 및 중도 세 곳의 변진에서 각기 정예 군사를 뽑아 거느리고 나누어 진군해 밖으로 나오는 외적을 차단케 하는 동시에 적들이 만약 군사를 많이 내어 침범해 오면 역시 준퇴하여 무찌르면서 뒤에 있는 주진이 응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진이 다 나아가 둔칠 수 없었던 이유는 양도가 이어질 수 없어 일이 모두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지에서 군사를 뽑아 진둔케 하면 필시 저 적들을 피곤케 할 이치가 없고 반드시 수군을 이용하여야만이 일이 혹시라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배에 37척을 건조하는 한편 격군을 충원하는 문제는 제석 산성에 부방하게 되어 있는 군사 5,000명 중에 우선 드러내어 가려 뽑아 들여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종사관 남이공으로 하여금 한산도로 달려가 신구의 전선을 모두 합쳐서 절반은 한산도 등에 머물러 있고 반은 운도 등처의 해양에 출몰하게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정박할 곳이 없기는 하지만 번갈아 교체하면서 끊임없이 왕래하면 형세상 반드시 피차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앙골포 등처의 외적이 있지만 본진의 선박으로 배후를 도모할 계책을 세울 수 있고 바다를 건너오는 적이 있더라도 해양의 선박으로 즉시 처치케 할 수 있으므로 통제사 원균 등 각 장수와 상세히 의논하여 시행하라고 남이공에게 지시하여 보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마다 기회를 잃어왔기에 마음속으로 우려가 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여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병가의 기회는 순간에 결단하여 하니 그 진퇴의 완급은 주장이 어떻게 임기하여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조정에서 할 수 있는 한 요제해 주어야 합니다. 경상 좌우도와 중도 세 곳의 변진은 경주, 부산, 공산의 세 산성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만 그 세 곳은 적진과 매우 멀어서 군사들이 출입하면서 공격하기에는 편리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렇다고 온진이 다 진둔하면 양도가 이어지지 못할 것이니 이 또한 그런 걱정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형세를 보아가며 잘 처리해야 합니다. 해로를 차단하는 일은 전부터 힘써 왔는데도 그 계책이 아직 한 번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니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다시 주의하고 약속하여 나아갈 때를 보아 나아감으로써 기회를 잃지 말라는 일로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흠차 비외 총병관 후군 도독부 도독 동지 마에게 회자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성에서 부산 서생포에 이르는 길이 매우 많습니다. 한 길은 충청도 공주를 경유하여 전라도 전주 남원을 거쳐 경상도 의령과 진주로 가서 부산에 닿습니다. 한 길은 충청도 청주를 경유해 경상도 성주, 대구, 밀양을 거쳐 부산에 닿습니다. 한 길은 충청도 충주를 경유해 경상도 상주, 대구를 지나 부산에 닿습니다.
한 길은 경상도 상주를 지나 영천, 경주를 거쳐 서생포에 닿습니다. 한 길은 충주를 거쳐 경상도 안동, 경주를 지나 서생포에 닿습니다. 진병에 참고할 도로는 이러한데 이곳 지방들이 모두 잔파되어 길을 따라 양양을 준비해 조치하기가 어려워 단지 공주, 충주 두 길을 지날 때의 식량만을 준비했고 충주 이남의 경상도 지방은 지날 때의 식량마저도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사를 멈추고 가야 할 곳으로는 경상 좌도는 경주 밀양, 우도는 의령과 진주인데 적과 마주치는 첫머리로서 모두 적진과 이 일정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곳은 좌우의 문호 역할을 하므로 방수가 가장 긴급합니다. 조금 뒤로 물린다면 좌도의 안동, 우도의 상주, 전라도의 남원이 멈출 만한 곳인데 역시 잔파되었습니다. 안동의 양양은 이미 해관 배신으로 하여금 모두 모아 마련하게 하였으나 대군의 식량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상주는 더욱 심하게 잔파되어 결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 조금 더 뒤로 물린다면 충주, 전주, 공주인데 거기서 조금 더 물리면 경성, 평양입니다. 부총병량은 원래 남원에 진주할 예정이었는데 그곳의 초장이 멀다고 하여 장차 마병을 가려 뽑아 전주에 유주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유격심이 그동안 남원에 여러 달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부총병량이 그곳에 진주하자 장차 전주로 물러나 주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이미 부총병량이 진주하여 마병을 분주시키고 있는데 또 유격심이 주차하게 되었으니 이후에 계속 나오는 병마는 안동과 공주에 주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동은 조운할 길이 없어 현재 있는 양식이 만약 다 하게 되면 접재하기에 편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총병 5가 통솔하는 남병이 이미 충주에 진주하였으니 계속 나오는 대군은 충주를 지나 안동에 진주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주차할 만한 곳으로는 오직 공주 한 곳에 밖에 없는데 충청도 역시 잔파된 지방으로 도내의 충주에 이미 남병이 진주에 있으니 한도의 힘을 두 곳에 나누어야 하므로 역시 형세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물러난다면 오직 경성과 평양 등처에 우선 주둔하면서 해운으로 식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한편 적의 형세를 보아가며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병마는 잠시 압록강 연변에 주둔하면서 양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하여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파견하여 방하는 것을 협력하는 일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충청도 안에는 병마 절도사 이시언과 방어사 박명헌, 찬획사 이시발 등이 각기 군병을 일으키고 있고 전라도 안에는 병마 절도사 이봉남 등이 각기 군병을 일으키고 있으며 경상도에는 좌우 절도사 성윤문, 김응서와 방어사 고언배, 권응수 등이 각기 군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관군이 만약 진군을 요구하면 협력하여 진격할 것이고 만일 방수를 요구하면 방수에 협력할 것입니다. 초탐, 안복 등의 일 역시 감히 전적으로 관군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각 영에 분부하는 대로 협력하여 조복할 것입니다. 양초를 운반, 집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각도에 원래 저장되어 있는 미두와 매입하고 차용하는 등 별도로 조치한 곡식을 모두 연로의 각 참에 운반하여 저장했는데 평안도는 의주, 정주, 안주, 평양 등 4곳의 대참, 황해도는 황주, 서흥, 평산 등 3곳의 대참, 경기는 개성부, 경성, 수원 등 3곳의 대참, 충청도는 직산, 공주, 은진 등 3곳의 대참, 전라도는 전주, 남원 등 2곳의 대참에 있습니다. 그곳에 저장된 쌀과 콩의 수목은 이미 군문 및 격리의 아문에 사보를 마쳤는데 부총병 양과 오의 두 영의 병마가 지날 때마다
먹는 숫자는 제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밖에 각도의 쌀과 콩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겨우 그곳 관사의 수용이나 될 정도입니다. 만일 군량이 결핍될 경우 모두 운반을 독려하여 보충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넉넉하지 못하니 한두 달의 지용밖에 되지 못합니다. 해운해 올 군량이 때에 맞춰 오지 않으면 접지할 계책을 아무리 생각해도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적의 정세를 전도하라는 일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총독 군문의 분부를 받고 경상 좌우도의 군사를 거느린 배신에게 책임지어 잘 발각되지 않을 사람을 다수 차출, 서생포와 부산 등처에 파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혹은 외인들의 진영에 들어가 그곳의 소문과 각 진영의 정세를 알아보게 하고 또 해양에 왕래하는 적선을 살피게 하여 즉시 비보하게 하였습니다. 그 보고의 사실 여부를 믿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미 적정을 초탐하는 것과 관계된 이상 그때마다 감히 치부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 만일 특별한 정보가 있으면 작은 것은 발췌하고 큰 것은 관원을 차출하여 보고가 늦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병기의 완급을 살피시어 승기를 잡아 결단하여 곧바로 징격 정벌한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있는 모든 군량을 통틀어 힘껏 지공하겠는데 아마 1-2개월 정도는 그래도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각처에 나누어 주둔하면서 헛되이 나를 보내며 지구전을 벌인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각처의 양향이 고갈되어 버릴 것이니 장차 일어날 환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귀부에서는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사정을 갖추어 총독 군문과 격리 차원에 전보하여 뒤에 오는 절, 섬, 천 등처의 병마를 잠시 압록강 서변에 주둔시키고 해운하는 양양이 도착하는 시기를 헤아려 나누어 진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귀부가 거느린 군병 역시 평양 등처에 우선 머물러 주둔하다가 해운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적의 형세를 보면서 기회를 살펴 행사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